출동하기. 네, 안녕하십니까. 유인택의 최용현 부장입니다. 먼저 이런 시간부터 교육에 참석하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할 교육은 소방청에서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구성한 119 현장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아까 대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119 현장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창원본부의 차량 원지 시스템, 초기 구축 때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현재는 119 구글 스마트 시스템 PM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제가 밀접하게 관련했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제가 이론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실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을 할 때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실 때 유의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타 출동으로 해서 아마 창원소방본부에 전환을 하나 내려놨을 겁니다. 기타를 전환해 보시면 전환이 보이실 거고요. 그 전환이 들어가서 보상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훈련 그림을 많이 그리시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시연할 때 그때랑 충돌하니까 보상훈련을 빼고는 나머지 정보 조회라든지 또 위치 정보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거 빼고는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 순서는 먼저 제가 P119, TC에서 사용하는 119 현장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P119가 되겠습니다. P119부터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M119 단말기 쪽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은 로그인 시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VPN 로그인 하셨을 텐데요. VPN은 아래에 있는 new-vpn.1219.go.kr에서 다운받으시고 이제 본부 관리자분들이 막 VPN 계정 관리를 하실 텐데요. 제가 좀 전에 한번 해보니까 중복 로그인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창원 계정을 쓰시게 되면 다른 분이 접속을 할 때 기존분은 접속이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신 비밀번호,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이제 근무자가 바뀌면 관리가 힘드시니 노트북에 메모를 했든지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VPN 접속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m129.go.kr 접속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방에서도 safe.m129.go.kr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찾기에 들어가셔서 먼저 사용자 찾기를 하시고 그리고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사용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사정보를 조회해서 여기서 이 사람 인사번호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인사번호를 조회해서 신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계정을 만드시면 그 119 현장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글 스마트 시스템도 같이 동일한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 현황판입니다. 재난 현황판은 저희가 재난 정보와 재난 현황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현황판은 이 화면을 본부에 있는 대형 화면이라든지 센터에도 TV 화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화면에 띄워놓고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상단에 소속 부분이 이제 본부랑 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차공 본부 선택하면 차공 본부 전체가 나오고 이제 서를 선택하시게 되면 각 서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보시죠. 이 아이콘이 자동 갱신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30초마다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굳이 클릭하시지 않고도 띄워놓고 지금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판은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재난 현황이라고 하면 재난 리스트가 쭉 나오는 현황인데 이 상황판은
재난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재난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많이 출동하느냐, 비딩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고가차나 2차, 그리고 주변에 용수가 없으면 모태그차가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현황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대형 재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일 발생량이라든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재난 정보를 한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세 정보는 물론 필리고 다 하셔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상판에서 특정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실 때 이걸 보시는 거고요. 보시면 왼쪽에 재난 정보, GIS 위치 정보, 그리고 출동에 있는 소방력 정보, 상단에 있는 인원이 되겠고요. 하단에는 실제 출동되어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에서 그 출동된 정보를 입력하시지 않습니까? 그 차량별로 날짜별로 탑승 인원을 넣으시면 탑승 인원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이제 채팅 내용인데요. 이 채팅 내용은 상황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관제이력입니다. 실제 상황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제이력이 또 채팅창에 쭉 생성하게 되고, 근데 또 실제 작전들 입력하거나 상황실에 요청하는 것들을 무전기도 잡고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채팅을 올리시고 요 상황 관리를 해제를 하시게 되면 채팅 내용만 또 나오시게 됩니다. 이미지라든지 상황실에서 제공해주는 도면, 현장에서 찍은 사진 정보, 그런 것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크를 활용해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장 활동 누르면 바로 P129 메인 화면에 재난 선택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아니라 저기서 현장 활동 눌렀을 때 나온 화면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 될 겁니다. 지금 오른쪽이 좀 잘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난 정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한 소속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마지막에 선택한 소속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만약에 전체를 누르시고 방역, 화재, 구조, 구급, 기타를 다 체크해 놓으시면 아까 제가 교육하기 전에 잠깐 띄웠더니 로딩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재난을 다 줘야 하고 GIS 화면에 그런 것들을 위치를 다 찍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인 소속에 보통 이제 관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화면 뜨었을 때 바로 딱 뜨실 겁니다. 로딩이 거의 없이. 아마 로딩이 아마 1초, 2초 정도 걸리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P129 현장 지원 시스템은 출동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PC이기 때문에 저희가 AVL처럼 출동 지령을 받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난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난이란 이런 방이 있고 이 방에 임무 참여를 해서 그 재난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활동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재난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상단에 그 재난 종별을 선택해서 해당 종별만 나오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해서도 눌러서 임무 참여하고도 이 재난 아니네 나오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재난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시고 내가 출동했는 재난인지를 확인하고 임무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 재난이라든지 실종 사건 이런 것들 좀 엠바고가 필요한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129 현장 지원 시스템은 저희가 시도 공고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가동원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본부가 특정 본부 재난에 참여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P129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각 본부에서 좀 엠버가 필요한 그런 재난 같은 경우는 지휘관 권한을 가지신 분이 재난을 잠글 수가 있고요. 재난을 잠그게 되면 비밀번호 아시는 분들만 재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엠버가 필요한 재난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본부만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보셔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에 있는 비밀번호 설정 있지 않습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밀번호 설정이라는 버튼이 안 보이신다면 일반대로 권한을 가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버튼이 보이시는 분은 지휘관 권한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권한 관리의 기능은 그 ss5.129.go.kr인데 거기는 이제 그 공무원분들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로그인 하셔서 상업공무 관리자분이 지휘관 권한, 일반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권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능들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잘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휘관 권한이 되면 또 비밀번호를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시고 비밀번호 설정을 하십니다. 보통 상황실에서 있는 사용자분들이 지휘관 권한 가지시고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 채팅입니다. 재난 채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채팅창이 이렇게 뜨게 되고 이 채팅창을 통해서 이따 설명드릴 119 단말기에서 입력하는 현장 사진이라든지 음성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또 PC에서 올리는 현장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도면 이런 것들을 이 채팅창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신고자 위치조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황실에서도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감지 시스템 요즘에 문자 URL 보내서 위치정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현장 상황 속에서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상황실에 요청을 할 때 무전 잡혀있거나 그러면 요청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신고자의 위치정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조회 방법은 문자 URL 보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GPS 측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PC에서는 문자 URL 보내서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동대 위치 전송입니다. 출동대 위치 전송은 산업사업보 같은 경우에는 대원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고자가 대원이 어디에 지금 오고 있는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위치를 알아야지 신고자도 계속 이동하면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M119 단말기를 소지하고 계시면 임무 참여하는 순간부터 단말기 GPS 위치를 수신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 탑승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차량에 있는 AVL은 차를 정차하고 나서 대원이 내리게 되면 그냥 등산로 앞에 차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대원의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M119 단말기 가지고 대원 위치를 알고 나중에 대원이 또 구조를 하다가 실종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단말기로 대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또 사고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출동대 위치 전송이라 해서 모내기 전송을 들으시게 되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URL이 날아갑니다. 신고자가 URL을 누르게 되면 차량 위치와 대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 건물 지정 기능인데요. 이 재난 건물 재지정 기능은 언제 사용하시냐면 제가 이따 설명드릴 도상훈련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실제로 PPT나 이런 걸로 도상훈련 자료를 많이 만드시고 대형 취약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근데 PC 노트북에 그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실제 바쁜 현장 활동을 하실 때 그 노트북 찾아가지고 또 그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 받아야 되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에 PPT 같은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상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건물에 이제 도상훈련을 해놓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가 테스트로 하는 건데요. 건물을 이렇게 딱 찍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건물을 찍으면 이 건물에 있는 도상훈련 리스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상훈련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가 많겠죠. 지하에 어떤 건물에 지하에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건물에 몇 층에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저층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훈련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장이 확인하게 되면 위험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바람에 따라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작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작전도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 작전도가 뜨시게 되고요. 그 작전도가 선택한 상태에서는 단말기 쪽으로도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럼 현장 대원분들도 현장 활동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공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원분들 단말기 쪽으로도 이 작전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건물 정보입니다. 재난 건물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소방 안전 정보 아실 겁니다. 소방 안전 정보라고 해서 그 소방청에서 구성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안에는 건축물 정보와 그리고 기존의 소방 대상물 정보 그리고 화재 특별조사 정보 네, 그 정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물론 지금 민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가 있겠지만은 그 정보 플러스 추가 정보가 더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네, 바로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연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네, 어떤 정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동되어 있는 소방력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출동 소방력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링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출동 소방력의 인원을 누르시게 되면 출동 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차량을 누르시게 되면 출동되어 있는 차량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이 본부 소속별로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원력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개 본부가 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는 기본으로 나오지만 우리 본부 말고 타 본부의 차량도 방역재난으로 묶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 본부, B 본부, C 본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본부 차량뿐만 아니라 타 본부 차량이 지금 현재 어디에 오고 있는지 그 차량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동원령이 발생해서 대응장에 나서면 그런 소방력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일일이 각 본부에 전화해서 또 차량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PD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위치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차량의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손쉽게 이 차량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입 유관기간 이것도 누르시게 되면 투입 유관기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투입 유관기간 정보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상자, 부상자, 실종자 정보도 보시는 것처럼 파워창에 두고 여기서 등록이랑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피해 내역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 내용들이 다 보면 상황 보고서 만드시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보시면 이제 상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상황 보고서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편한 텍스트 기반의 SOP가 있습니다. SOP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SOP가 있으면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 PDF나 이미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 SOP는 보이실 거고요. 이 SOP를 여기서 등록하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창원에서 등록하신다고 해서 창원 본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국 배우분들 다 공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SOP를 등록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전 관리입니다. 작전 관리가 이제 어찌 보면 저희 119 현장 지원 시스템이 처음에는 예전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수색 보조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넓은 지역에 여러 명의 대원분들이 보통 팔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어디 수색해라 이렇게 아니라 대원분들이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경로도 이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수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가 쫙 따이다 보면 비어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수색을 용이하게 하거든요.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작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그 교육 자료에 먼저 등록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교육 시연할 때 직접 만들어서 단말기 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공유되는지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는 작전도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전도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이 작전도 같은 경우에는 도상훈련과 기능이 동일합니다. 도상훈련과 작전도의 차이점은 작전도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작전도고요. 도상훈련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도상에서 훈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재난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작전도, 재난 없이 들어가면 도상훈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전도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별 계획이 있습니다. 조별 계획 같은 경우는 임무를 줄 수가 있는 계획입니다. 센터별, 대원별로 아마 현장 활동하시게 되면 뭐 진압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보여하는 기능이고, 물론 이 단말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이 임무를 부여하고 대원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M119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대원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임무를 주면은 그 임무를 받은 대원은 자기가 수술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작전도 내용을 같이 공유받아서 이제 그걸 보고 현장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관창수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미리 저장해 놨습니다. 임무를 선택을 해서 임무를 주면 되겠습니다. 네, 도상훈련 작전도 등록입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문구로 도상훈련 작전도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작전도를 등록하는 기능이 하부에 있습니다. 네, 작전도는 건물 위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지정을 누르시고 지도에서 건물을 누르시게 되면 건물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내가 작전도를 도상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이제 창이 되실 겁니다. 실제 작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출동되어 있는 차량이 다 뜨실 거고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도상훈련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배치를 안 했을 거죠. 실제 배치된 차량을 차량 공속을 누르게 되면 배치된 차량을 선택을 하고, 도상훈련도 실제처럼 만약에 차량 배치를 하신다면 실제 나중에 도상훈련은 제가 1, 2, 3, 4, 5번 차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화면에 배치를 해놓는다면 실제 만약에 1, 2, 3, 4, 5번이 출동하게 되면 이때 도상훈련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 위치가 그 차량의 배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 같은, 실제 출동 같은 도상훈련을 잘 만드시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배치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로 되고요. 제가 또 시연 때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차량 배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배치가 끝이 아닙니다. AVL은 상황실에서 출동 재난 지점을 찍게 되면 그 재난 지점으로만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P119랑 M119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황실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차량 배치 위치를 옮겨주면은 바로 단말기 M119에도 AVL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 배치 위치로 경로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기존 재난 지점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재난 지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 배치 지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서 차량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용소 주변에는 펌프차 이렇게 배치를 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차량 혼란이 없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 배치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아이콘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이동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리기 도구랑 이동 도구가 있습니다. 네, PPT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차량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보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선택 도구를 해서 쭉 긁으시면 왼쪽에 영역 안에 있는 차량 리스트가 다 뜨실 겁니다. 실제 작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들이 저희가 많이 표시가 되실 텐데 지도 촉적이 12레벨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붙어 있으면 거의 차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쭉 긁어서 요 영역 안에 어떤 차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위치 배치가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동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예시로 들었고, 네, 여기서 출동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치가 되는 거죠. 출동 중이기 때문에 그럴 때 차량 위치를 쭉 끌고서 이동하게 되면 이 차량은 어디 위치로 배치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장하게 되면 M119 단말기로 차량 배치 위치로 경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착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하시기 좀 힘드실 거고, 이제 2차 출동, 3차 출동일 때 이제 상원실에서 여유가 있으면 현장에서 단말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배치를 하고 단말기 쪽에도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위치뿐만 아니라 네, 소방 용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창원본부에서 제공해 주신 소방 용소라든지 그 정보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본부에서 주셔야지 아마 유치보서에서 갱신하는 거지, 만약에 안 주시거나 하면 예전에 구축했는 정보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성관리 하실 때 실제 용수 위치가 있으시면 이렇게 아이콘을 배치를 해서 도상훈련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상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게 되면 단말기로도 저장이 되는데, 물론 노트북에 터치가 되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글자 같은 거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터치가 안 되는 노트북에 마우스로 글자를 쓰게 되면 시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 입력 도구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쳐서 그림 도형을 그리고 작전구역 1번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유 그리기 도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예시에 넣는데요. 투입 방향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이렇게 투입한다. 화살표, 진입 방향, 탈출 방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 물자 이렇게 도형을 자유롭게 그려서 PPT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화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기반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을 제공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바람을 가장 바로 느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이런 정보도 아마 작전 활동 하실 때 많이 중요하실 겁니다. 이 정보도 참고하셔서 현장에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방안전정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건물에 있는 주소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 건물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여기에 리스트만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주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아니면 이쪽에도 안전정보들 GIS가 있거든요. 그 GIS 통해서 주변 건물 정보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도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119 단말기에 신규 작전도 차량 배치가 발생했다라는 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로 안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전도에서 이제 차량을 배치하는 위치로 경로 안내를 받고, 경로 안내를 안 받더라도 지도 앱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재난 지점에 차량 배치 위치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내 차량이 배치할 위치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배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좀 잘 나누셔야 될 겁니다. 상황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줄 것인지 역할을 잘 나누시고, 이제 현장 지휘단 쪽에도 M119 단말기를 보고 하시게 되면 이 기능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재단 만드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타 본부의 차량이 창원본부로 올 때 그 차량 정보나 재난 정보를 다 엮어서 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광역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에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영역이 세 가지인데요.
왼쪽은 부모 재난을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 재난을 검색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해 있는 재난이 가운데 표시가 되고 여기서 뭐 지휘관이라든지 직결지, 우선 채널. 사실 타본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창원부에서 이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우선 채널을 모르실 겁니다. 모아서 채널을 맞추셔야겠죠. 이런 정보를 직결지도 이제 위치를 알려주시면 이제 그쪽으로 직결하고 계시고요.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제 응원 출동 목록을 검색하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원래 취지로 하면 타본부에서 출동을 내보낼 때 기인구조 표준에 응원 출동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기타 출동 잡아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응원 출동으로 해서 검색하셔도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색하시냐?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제 전국 재난을 다 검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재난으로 한번 다 검색하십시오.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과내 검색이라고 있고요. 보통 응원 출동이라도 응원 출동에 뭐 직결지 정보라든지 뭐 창원시 어디에 뭐 화재 뭐 이런 식으로 신고 내용을 좀 적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출동하시는 분들도 신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그 키워드가 있는 재난만 뜨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개 공부의 재난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왼쪽 화살표를 넣게 되면 이제 그 재난이 요 밑에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그 광역 재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역 재난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콘도 이게 우리나라 전도 그런 아이콘으로 광역으로 만들어지고 광역 재난을 선택하시게 되면 좀 이제 다르시죠 정보가. 뭐 세종, 울산, 대구 이렇게 여러 개 본부의 그 차량과 인원 이런 재난 정보, 그 본부에서 내린 재난 정보까지 다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가능하시면 창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창원 본부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경북 화재나 이럴 때도 한두 번은 확인해 봤는데 답답한 본부에서 만드시더라고요. 이걸 왜 만드냐고 보니까 경기도에서부터 만드셨는데 우리 차량이 어디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방역재난을 안 만드시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없애시려면 가능하시면 동운령이 발생한 본부에서 이 재난을 만들어 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놔두시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거 출동 가는데 왜 안 만들지?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작전도를 만들고 나서 재난본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작전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작전도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브리핑 기능은 아마 저희가 마지막 차수 사업에 현장 지휘버스인가요? 지휘버스에 TV를 전자침판을 한번 설치를 해드렸는데 아마 창원본부는 통제단 버스가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센터 내에 터치가 되는 화면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브리핑 기능을 어떨 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지금 현장에 가시면 이제 대응 2단계, 3단계 되면 현장 상황실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VIP가 온다든지 아니면 작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 PD고 현장지원 시스템을 대응 화면에 띄우시고 화이트보드에 적재하시고 요걸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브리핑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재난 현황 브리핑과 작전 브리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현황 브리핑은 아까 저희가 피해 상황이라든지 상원, 동원 현황 입력했지 않습니까? 입력했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사건 개요가 상당히 넓고 작전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작전 브리핑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왔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작전도도 보실 수 있지만 차량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바로 보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칠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전자칠판이 있으면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에서 또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좀 더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망에서는 이 작전 브리핑 보고서를 만든 거를 리포트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인망은 그냥 화면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망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게 리포트 기능이기 때문에 한글, 워드 이렇게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다른 보고서로 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고 관리, 그리고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보고서가 1고, 2고, 3고, 4고 형태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 항목만 입력하시는 거죠. 사건에 대한 개요, 보고 제목, 그리고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진행 상황. 진행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반대에서 올린 진행 상황 플러스 현장에서 이제 반대 일에게는 보통 이제 무전 첩보하면은 상황실에 단지해 주시지만 상황실에서 입력하지 않는 그런 정보도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 부분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이 화면 들어가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입력해 주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만든 시점에 사상자나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서 만들 때 한 명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2명이 더 발생한 거죠, 사상자가. 그래도 다시 띄우면 최종 3명이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산로 기능입니다. 등산로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산기샘이라는 앱 가지고 구조대나 쪽에서는 많이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산기샘이 속도도 좀 느리고 언제 또 서비스를 중단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등산로 트래킹 기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M119 단말기에서 트래킹 모드를 활성하고 등산로를 걸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산로가 쭉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산로가 GPS 트래킹이기 때문에 좌표가 튈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튀어있는 좌표를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위치가 나오도록 편집하는 기능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등산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창원 본부에 있는 주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를 한 번만 관리하시면 타 지역에 있는 대원분들도 창원에 하실 때 이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실 때 M119 단말기에 트래킹 모드 켜내시고 한번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면 길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지 발송 기능입니다. 이 공지 발송 기능은 예전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무전기 채널을 잡고 있으면 어떤 다른 분들이 공지를 발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음식 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공지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무전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응모 참여에 있는 대원분들에게 선택을 하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면 P119에도 알림이 뜨고요. M119에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이라 해서 이 재단에 참여하신 분들에는 정보가 다 나가고 그리고 정보를 언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 이력을 누르면 그런 정보가 이렇게 누가 확인을 했고 그런 정보가 표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상훈련 조회 기능인데요. 도상훈련 조회 기능은 물론 건물을 선택을 해서 도상훈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작전도에서도 도상훈련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상훈련을 선택을 해서 도상훈련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등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 지점에 대한 로드뷰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GIS를 제공해드리지만 GIS는 2D GIS고요. 그리고 이 GIS도 국토부에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1년 전 데이터 정도 되실 겁니다. 거의 공공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공짜지만 대신이 늘어서 실제로
또 현장 출동하시면서 주변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다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포탈 지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포탈 지도의 로드뷰를 해서 재난 주변의 길 상태라든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길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안전정보 쪽에 있는 정보에 보시면 소방 화재안전 특별조사했을 때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소방 분야에 들어가시면 그 주변에 도로가 몇 차선 도로인지 평소에 조차 상태가 어떤 것인지 소방 분야의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잘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출동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습득하시고 지금 딱 봐도 여기는 도로가 좁고 왼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후진이죠. 그러면 이제 지휘관분이 판단을 해서 펌프차부터 순서대로 이제 먼저 순서를 우선으로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원활한 현장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가 정보에서도 안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가 정보에서 물론 동일한 기능이긴 하지만 바로 가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찾아서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부가 정보에 뒀습니다. 부가 정보에서도 채팅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지점, 지도를 막 여러 군데 보다가 또 차량 위치를 보다가 재난 지점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재난 지점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화면 가운데 재난 지점이 표시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색 드론. 저희가 이제 그 119 현장 지원 시스템 마지막 차수에 수색 드론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그 드론의 위치 정보 수신 단말기를 달아서 드론 위치 그리고 드론에 대한 영상을 하는 기능을 아마 마지막 차수 본부만 들어갔을 겁니다. 창호는 그전 차수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일단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도 만약에 창원부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타본부 운영 사례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바라죠. 그리고 지도 라이센스 관리입니다. 지도 라이센스 관리는 단말기 지금 지도 같은 경우는 연 갱신형입니다. 필요하신 만큼 단말기에서 지도 라이센스 등록 신청하시게 되면 리스트에 드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소방청 위지보소에서 이 리스트를 보고 지도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지역 일괄 관리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부가 기능인데 이 부분도 이제 대원분들이 사고가 많이 위험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 단말기에서 등록하시면 이거를 위지보수에서 추려서 지도업체에서 데이터를 올려주면 이제 M119 단말기에 안전사고 지역이라고 표시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연계 현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시도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현장 지원 시스템에서 중앙으로 연계를 해서 올립니다. 연계 주기는 저희가 5초로 설정을 했고 아무리 재난 정보가 많이 발생하고 해도 연계가 끊어지고 오류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동일한 정보를 못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연계 현황판 들어가셔서 지금 창원본부에 있는 재난 정보가 정확하게 수신되고 있는지 정보를 이 기능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실에 있는 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정보입니다. 연계 정보는 NDMS라든지 타 기관에서 정보를 연결해서 보이는 기능이고 여기 보면 고속도로 소통 정보라든지 교통 통제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속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 피딩 현장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 부분이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지금처럼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적게 나오시는 분인데 이것도 지휘관 권한과 일반 대응 권한 따로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아마 기본적으로 화면을 검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에 나오는 부분. 재난을 자기 맛대에 맞게 개인별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선까지 하겠다 하면 여기에 화재에 선까지 하겠다. 화재에 선을 넣어놓으시면 다음에 들어오실 때 무조건 이 정보로 세팅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래 세팅하시게 되면 소속 기준으로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메인 화면과 전환 현황판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현장에서 입력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긴 문구를.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상용구 관리 기능이죠.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고 문구를 선택해서 채팅에 바로 올리시면 되고요. 도면 정보 요청 만약에 많이 쓰신다면 도면 정보 요청을 상용구에 넣으시고 현장에서 치시는 게 아니라 도면 정보 요청 버튼 눌러서 바로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지도 옵션입니다. 지도 옵션은 기본적으로 지도가 평면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그 안에는 정보가 기본도 위에 이런 레이어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네, 층층이 쌓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가려서 잘 안 보인다. 그럴 경우는 그 정보를 위로 올려서 최상위에 올려서 보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리자 기능으로 관리자분들이 한번 설정해 주시면 상원 본부 내에서는 이 정보로 표시가 되시는 거죠. 지도 메타 정보는 이 데이터를 언제 데이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오래전 데이터라면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표준에서 관리하는 지도 데이터를 추출해서 소방청 유지부서에 전달하면 이 데이터를 갱신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현재 상원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PY 정보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제도 활성화 관리입니다. 이 주제도 활성화 관리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제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출동 차량, 수색 드론, 소방 대상물 이런 주제도가 많은데 모든 재난에 이런 제도제도를 다 보게 해버리면 화면이 로딩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재난 종류에 따라서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재난 같은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이랑 소화전, 출동 차량을 켜겠다. 그러면 화재 재난의 경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주제도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본부의 지휘관 권한 가지신 분이 한 번만 설정해 놓으시면 모든 대원분들이 이 설정에 따라서 보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번 물론 여기 보시면 주제도 기능이 있어서 눌러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선택해놓고 또 딴 재난 보고 들어오면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줄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기 현황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기능을 보시면 위성 지도 기능과 일반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성 지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일반 지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리 측정 범위, 실제 지도에서 보는 거리를 현장 활동하실 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 거리가 몇 미터가 될 것인지, 주변에 있는 위험물이 저장 탱크가 있다. 재난 시점에서 저장 탱크까지 몇 미터인지 이런 걸로 쉽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검색에서도 이제 대상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검색을 해서 누르게 되면 그 건물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게 건물이 검색되거나 선택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도 기능입니다. 주제도 기능은 한번 누르시고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해당 주제도 아이콘,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콘 모양대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이콘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대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구급차 차량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이게 구급차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차량의 무선 호출부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다른 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P129 이렇게 교육하시고요. 지금 10시 반인데 잠깐 쉬시고 제가 이어서 M119 나가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M119 현장 지원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M119 현장 지원 시스템은 모바일 119 현장 지원 시스템, 즉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현장 지원 시스템이고요. 현장 지원 시스템에는 크게 기능이 현장 활동 모드와 AVL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모드입니다. 로그인 하실 때 첫 화면이 보이시고요. 여기서 현장 활동 로그인 하시게 되면 119랑 동일하게 열려있는 전원방이죠. 열려있는 전원방에 임무를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게 되고, AVL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있는 AVL이랑 동일합니다. 출동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장 활동은 재난방에 찾아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AVL은 출동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동일하지만 AVL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좀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핀번호를 한번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핀번호 등록 방법은 이거는 이제 권한 관리 기능이에요. 아까 지휘 권한 주는 게 이 화면입니다. ss5.125.75 여기 들어가서 지휘관 권한과 일반 대응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승 차량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AVL에도 탑승 차량 정보 입력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기서도 차량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차량 아이콘을 누르고 탑승하고 계신 차량의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차량이 인증이 되고, 인증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소속과 번호가 이렇게 뜨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AVL 모드에서 출동 지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탱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방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 모양이 물이 있다 없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다 없다를 선택을 하면 실제 물탱크 차량이 지도에 표시될 때도 물이 있으면은 파란색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뭐냐면 실제 현장 활동하실 때 소화전이 없으면 물탱크 차량이 많이 추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죠. 물을 채우고 다시 연결해서 물을 붓고, 그러면 지휘관분이 물탱크 차량에 물이 있다 없다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자동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특장이나 이쪽에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수동 기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콘들이 실제 기능이 되는데요. 이 기능들도 개인별로 현장 활동하시는 대원분들, 구조, 화재, 구급 많지 않습니까? 대원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항목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넣는 방법은 환경 설정 버튼 누르시고 홈 메뉴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사용, 미사용이라는 아이콘이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시고 순서도 위로 올리면 첫 번째 화면에 표시가 될 것이고,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인 특화 기능이기 때문에 본인 업무에 맞는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 앱을 가지고 지금 구급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구활동 일지 작성, 그리고 구조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구조 생활안전 일지 작성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이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화면 해상도 때문에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태블릿 기능, 태블릿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재난을 선택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자 입시 정보초에 재난 위치 변경 이런 거는 재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선택한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건데 선택을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비활성화 표시가 되어 있고 시스로 누르시더라도 이렇게 기능 사용 불가라는 아이콘이 뜨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재난 정보를 검색하시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핸드폰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뒤로 가기, 홈, 햄버거 메뉴. 네, 요거를 누르시면 지금 떠있는 백그라운드에 떠있는 여러 앱이 다 표시가 되실 거고요. 저희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동일하게 햄버거 메뉴. 지금 요 기능들은 슬라이드 형태로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콘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좀 신선을 넣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기능을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햄버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세로로 메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서 스크롤해서 바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채팅. 필리고 있는 채팅이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네, 채팅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임무 참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채팅방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에밀리고 같은 경우에는 채팅 그룹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처럼 별도 채팅 그룹을 만들어서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업무적으로 하시는데 카카오는 또 외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유배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도 카카오톡처럼 에밀리고 단말기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홈은 여기 홈 화면에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볼 모양 있는 아이콘이 재난 검색이고 지도를 누르시게 되면 지도 화면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창원본부에서는 지도 라이센스 구매하셔가지고 지도에 있는 경로 탐색이라든지 심볼 조회 기능이 다 되실 겁니다. 지도를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도 라이센스가 없으시다고 하면 지도는 뜨는데 지도 위에 POI라고 하죠. 심볼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재난 지정 표시, 뭐 신고자 일치를 하다 검색하더라도 신고자 일치 표시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의 기능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뭐 전화를 하시거나 그냥 홈 화면에 가서 뭐 다른 검색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때 보신 것처럼 오버레이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저희 앱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난 검색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난은 법례를 보시면 P19랑 동일합니다. 광역, 화재, 구조, 구급, 타 이렇게 재난 종별이 있고요. 재난 검색하는 방법은 관할, 지역, 차량, 광역 이렇게 네 가지로 검색을 해드립니다. 네, 관할 같은 경우에는 본부 내 재난 검색을 좀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죠. 보통 창원본부에 계시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나면 어느 관할에 대해 대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 내에 있는 재난을 검색할 때는 주로 이제 관할 기능을 쓰시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의문 출동을 할 때 보통 주소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주소를 선택해서 이제 검색하시는 기능이죠. 그리고 차량은 출동해 있는 어떤 차량이 나가 있는 재난을 검색하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광역은 말 그대로 이제 광역 재난을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검색 조건을 가지고 재난을 선택하시면 되고 AVL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가 출동했는 지령이 바로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P119는 더블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임무 참여가 되지만 M119는 임무 참여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M119에 임무 참여 버튼을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M119에서 임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때부터 대원의 위치가 트래킹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P119에서 이 대원이 어디에 있고 만약에 물론 건물 안에 있으면 GPS가 안 잡히겠죠. 그렇지만 건물의 어느 출입구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대원이 지금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원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대원 포켓을 넣든지 아니면 팔에 차든지 해서 단말기가 대원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대원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실종이 되는지도 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무 참여한 설명 보는 것처럼 이제 대원 위치가 바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P119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상로 정보 검색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정보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주소 기반으로 PD번호 동일하게 선호하는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항목은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나오실 겁니다. 그 차이만 있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관제 이력, 단말기에서도 이 관제 이력을 볼 수가 있고, 관제 이력 같은 경우에는 PC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제약은 안 했지만 단말기는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관제 이력에도 내용 코드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이냐 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런 코드를 선택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제 이력만 선택적으로 단말기 쪽에서는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제 이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단말기에는 보시기 힘드실 테고 너무 많으면 또 정보를 다 현장에서 빨리 못 보십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단말기에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말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핸드폰이기 때문에 전화 걸리기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자 번호 여기 보시면 밑에 언더바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링크입니다. 여기 다 링크이기 때문에 출동하고 있는 차량에도 그냥 업무용 핸드폰이 있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밑에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화 걸기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말기 가지고 특정 차량에 통화하고 싶다. 그런 무전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의 무전기 잡고 있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손쉽게 전화를 걸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전화번호 위에 차량 호수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 차량에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출동해 있는 소방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 위치로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실 겁니다. AVL은 보통 본인 차량 위치만 보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지원 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타 차량 위치까지도 단말기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광역전환의 경우에는 P1이랑 동일합니다. 동부별로 차량 리스트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타건보 차량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만드는 장표인데요. 임무 참여 전과 참여 후에 비활성화, 활성화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임무 참여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무 참여를 하셔야지만이 대원의 위치 그리고 공지사항도 수신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원분들 핸드폰은 반드시 임무 참여를 하셔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119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M119 단말기로도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치 정보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구조를 하시거나 보고하더라도 화재도 동일하죠. 그 실종자 아니면 실종자를 찾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실 거고 상황실에 요청해서도 하시지만 그게 바쁜 현장 활동에서는 힘들 수도 있죠. 상황실에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실에서 바꾸면 그 정도도 훨씬하지만 현장에서도 P119도 할 수 있고 M119 단말기로도 위치 정보를 하는 기능입니다. 위치 정보 저희 아이콘 누르면 세부적으로 이제 팝업 창에 하나 뜨실 건데요. 그때 문자를 보내서 위치 정보 조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GPS 치기를 할 것이냐. GPS는 LBS 아이콘이 뜨실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두 개 치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만 됩니다. 그러면 알뜰폰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폰 통신 3사지만 아이폰은 정밀 치기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치기는 가능하죠. 기본적인 치기는 신고 접수했을 때 대략적인 위치 저희가 이제 정확 지점이라고 하지 않는 위치가 기본적인 지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이폰은 되지만 정밀 치기는 아이폰, 알뜰폰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이고 그러니까 그 LBS 치기를 했을 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아이폰이나 알뜰폰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문자 URL을 보내서 물론 관제도 똑같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도 이걸 보내서
신고자가 이 문자를 누르게 되면 바로 신고자 지도에 뜨는 화면이 여기 단말기의 위치가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산업사고라든지 그리고 위치가 조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정리치기 LBS 그리고 문자 URL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고요. 실제 신고자에게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네, 긴급신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입니다. 링크를 눌러주세요. 네, 이거 눌러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신고자 재난이지만 신고자 위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자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리치기도 그렇고 119 신고하는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119에서 그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자가 가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치를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전도 기능입니다. 작전도 기능은 상단에 작전 관리를 누르시면 표시되는 기능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P129에서 작전도를 저장하는 순간 임무 참여에 있는 대원 핸드폰에 이미지 형태의 작전도가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색 범위 보기 누르시게 되면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렸지만 작전도를 만들 때 이 수색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수색 범위는 대원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수색 범위 보기 하면은 지도에 격자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 격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m, 한 칸이 10m라는데요. 보통 그 대원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10m 격자는 육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기준 하에 저희가 10m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10m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10m로 넘어가면 색깔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원분들 수색한 영역을 확인하시고 P129에서는 통합적으로 모든 대원분들의 수색한 영역을 같이 확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말기에서도 대원 위치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원을 누르시게 되면 임무 참여하고 있는 대원이 다 나오시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대원의 마지막 위치가 지도에 뜨시기 때문에 P129뿐만 아니라 단말기에서도 대원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단말기를 보면서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게 어떤 아이콘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메뉴가 표시되고요. 이 메뉴에 현재 위치, 확대 추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위치 같은 경우도 잠깐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출동 차량을 누르시게 그 레이어 주제도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지도에 표시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소방용수나 그다음에 뭐 전신주를 내버리면 아이콘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전신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신주는 꺼놓으시는 게 좀 시인성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단말기에서도 거리뷰 기능, 위성지도, 포털 지도랑 연동을 해서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채팅방 만드는 기능이고요. 카카오톡이랑도 UI가 비슷하죠. 여기서 채팅방도 만들고 이게 일반방이랑 재난방이 있는데 재난방은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임무 참여하면은 자동 참여이고요. 일반방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을 플러스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방과 일반방 층이 있기 때문에 혼동은 하시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방 만드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U라는 버튼이 있고요. U라는 버튼 누르고 채팅방 만들고 그리고 대화상대를 초대해서 대화상대 초대해서 검색하시면 그 창원 본부뿐만 아니라 전국 대원분들 인사정보에 있는 대원분들 다 뜨시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방 만들어서 채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물 정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 모양 표시가 되고 대상물을 누르고 상세 정보를 보시면 소방 안전 정보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신주 신고자 위치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자가 자기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때 주변에 통하면서 주변에 전신주 있으면 전신주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여기서 전신주 번호를 넣으시면 전신주 위치가 뜨십니다. 그러면 단말기로 전신주 위치로 뒤찾기가 되거든요. 손쉽게 전신주 위치로 뒤찾기 해서 신고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상물, 용수 검색이 되겠습니다. 전신주 검색은 여기 대상물 검색에서 하실 수 있지만 화면 아이콘에 보면 전신주 검색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화면 아이콘과 메뉴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손에 맞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상물 기능 같은 경우는 다 경고 탐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고 탐색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M119를 사용하고 있는 지도가 핫도스 지도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경고 탐색은 T맵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맵이랑 경고 탐색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최단, 무료 T맵이랑 동일한 걸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처음에 설치하시게 되면 지도를 한 4기가 정도 다운로드 받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치를 하시면 단말기마다 다르시겠지만 대탄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지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공부마다 이제 약정 요금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4기가, 10기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공용으로 40기가. 그런데 지도 다운로드 해버리면 단말기는 4기가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반드시 와이파이를 켜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도 다운로드 방법이 전체 다운로드가 있고 재단 위치 다운로드, 영역 선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적으로 드린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가 단말기, 모바일 단말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그렇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도를 다 담고 있게 되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다운로드 하시더라도 창원 본부 데이터만 받으실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타본부로 오원 추정을 갔다고 했을 때 강원도 가면은 강원도 소방공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난 위치 다운로드를 하시는 거죠. 광역재난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재난을 선택을 하고 재난 지점을 본 상태에서 재난 위치 다운로드하면 재난 주변의 소방용수를 타 지역으로 받으시는 거죠. 요걸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영역 선택은 재난 위치나 이런 특정을 못하겠다 아니면 어느 본부에 갈 예정이라서 미리 그쪽 본부 거를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지도 영역을 선택을 해서 다운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소방용수라든지 전신주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운받으시면 이런 파업창이 되고요. 여기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저장 확인되면 바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물, 이거는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황기관 정보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해서 실제 현장에서 보통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입구에 화학물질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색하시면 물질명 카스번호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소화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현장 활동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OP도 이제 P19랑 동일합니다. P19에서 저장해주시면 단말기 쪽에도 동일하게 SOP 검색할 수가 있고 단말기 쪽은 아무래도 모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 기능에 좀 편의 기능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만약에 건축물이라고 하시면 건축물을 검색하시면 건축물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SOP가 다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 발송은 동일하게 P19에서 공지 발송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공지 발송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등산로 P19는 편집하는 기능이라면 M119는 등산로 생성 기능입니다. 지도에서 등산로를 누르시거나 화면에서 등산로 누르시면 보는 것처럼 등산로 트래킹 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등록 누르고 등산로 설명 실증 누르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줄이 좀 꺼지고요. 여기 P19에 보시게 되면 점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등록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창원 본부에서 관리하시는 등산로 한 번만 훈련하시면서
동참하실 때 그때 등록해 놓으시면 다음에는 이 등록을 확인하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록 시작 누르고 기록 마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기록 시작, 마칠 때 기록 마치. 이 두 가지만 기록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마다 관련기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찍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등산할 때 관련기라든지 특정 지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진 찍어 놓으시면 확인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AV 모드입니다. AV 모드는 차량에 있는 지금 AV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M129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감액 관리함인데, 이거 M129에서 관리하시는 이 화면을 하셔도 되고, 지금 창원본부에 있는 차량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네, 벌써 AV 모드 한번 하셨네요. 네, AV 모드는 전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 AV 모드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현장 활동 로그인했는데 AV 모드로 바꾸고 싶다. 화면에 보시면 모드 전환이 있습니다. 이 모드 전환하시면 여기 AV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창이 뜨고 이 상단에 있는 문구가 현장 활동 모드 AV 모드로 바뀌실 거예요. AV 모드 바뀌면 이때부터는 재난 검색 기능이 차단되고 출동 지령을 수신한 재난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실제 활동하실 때는 AV 모드가 좀 더 명확하실 겁니다. 재난 정보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차량 정보만 잘 입력하시면 이 재난으로 진행이 온다고 보시면 되죠.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음성 기능도 같이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VA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창원본부에 사용하시는 AVA가 서로 호환되게 놨습니다. 호환되게 놨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단말기로도 차량 동태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 단말기로도 차량 동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출동 지령서가 바로 뜨실 거고요. 화면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지도에 지금 경험 탐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M119 AVA를 사용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배치도 장점이겠지만 보통 그 AVA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대원은 현장까지 남은 거리라든지 그걸 알겠죠. 그런데 그 정보를 상황실에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실에서 검색하더라도 실제 차량이 가는 위치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본부는 상황실에 있는 GIS에 경험 탐색 엔진을 넣어서 따로 검색을 해서 몇 분 걸리는지를 체크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차는 어떤 길로 가는지는 상황실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M119의 특화 기능은 M119로 경로 탐색에서 가게 되면 그 P119에 뜨는 겁니다. 남은 거리 몇 킬로, 남은 시간 몇 분. 단말기에 있는 이 정보가 바로 P119로 전달이 되어서 몇 분 후에 차량이 도착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이기 때문에 신고자와 바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상황실에 바로 전화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차량 동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바로 가기로 바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자, 현장 출동 확인, 현장 도착, 현장 도착 다음에 구조 완료라든지 여러 가지 버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차량마다 동태가 있기 때문에 화재 차량은 현장 도착 후에 초진한지는 지금 빠졌습니다. 그 버튼 후에 이제 출동과 불가 구조 완료 버튼이 있고 구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 출발, 병원 도착 이런 차량 종류별로 아이콘이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이거 누르는 방법은 AVA에 동의합니다. 누르고 취소할 때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AVA에서 눌러도 이 단말기에 표시가 되고 이 단말기에 눌러도 AVA에 표시가 되고요. 상황실이랑 다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AVA에 고장났다 그럴 때는 M119 사용하셔도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말기에서도 출동 지령 받고 소방 대상으로 조회를 누르면 바로 안전정보 표시가 되어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별로 동태입니다. 화재 배차 차량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구조 차량은 구조 완료, 보급 차량은
현장 병원 출발, 병원 도착 이런 아이콘이 초과가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입력하고 취소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병원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이 병원 검색 기능은 흥국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받는 병원 검색 기능입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실시간 병원 정보나 이런 정보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하실 때 이 기능 통해서도 병원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100% 맞는 정보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람이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입력해주면 실시간 정보겠지만 병원마다 담당자가 잊어버리고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정보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참고로 하시고 기본적인 병원 정보라든지 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 참고로 하시고 이 정보가 멘신으로 해서 한정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화재 모양 버튼 누르면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최종 지령 받았기 때문에 재난이 선택된 상태로 표시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화면이 좀 깨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남은 거리랑 도착 예정 시간이 듭니다. 남은 거리랑 몇 킬로가 남았다, 몇 킬로 남았고 몇 분에 도착한다고 그러고 단말기 화면에서도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중요 차량에 M119를 쓴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그 펌프차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펌프차에만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펌프차가 몇 분에 도착을 하고 몇 킬로 남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전도 배치 같은 경우에도 저장하게 되면 차량 배치 위치가 달성했다는 표시가 되시거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바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할 때 가능하시면 따라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일단 오늘 시연해 드릴 내용은 일단 첫 번째가 실시간 재난 현황판, 두 번째가 출중대와 신고자의 규정을 조회, 세 번째 차량 완전 실시 기능, 네 번째 작전으로 훈련, 차량 배치, 다섯 번째 수속보조 지역된 지원, 비상구 정보 조회, 교통 소방의 현황, 그리고 재난 브리핑까지 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로그인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창업 공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전화.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앞에 오른쪽에 M119 단말기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VPN이 한 번씩 자동으로 튕기던데 그게 튕기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는 소방청 일본 쪽에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VPN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헬프데스크 통해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해구청 재난이 오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재난입니다. 구입 안전 장비를 장착하고 여기서 임무 참여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말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 재난에 들어와셔서 단말기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단말기 화면은 재난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난 목록에 출동 있는 차량 리스트.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게 공보 건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이 아까 저희가 전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차량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보로 해서 동의 전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동의 신고가 표시가 되고요. 필리부에서도 동의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또 신고 정보가 지금 커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신고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3건의 동보 내용이 있습니다. 동보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 신고 내용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실시간 전화 현황판입니다. 전화 현황판을 상단에 전화 현황판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충북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창원으로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 갱신을 눌러놓으시면 이때부터는 3초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띄워놓고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상세 정보를 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상세 정보 표시가 되고 재난 위치, 기본 확인, 재난 내용, 또 출동 소방력들, 차량은 몇 대 이동을 누르면 모든 차종별로 지휘차 몇 대 이동수 몇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동태도 차량별로 해서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서 경험 탐색을 하게 되면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실 겁니다. 거리와 시간이 나오실 거고요. 이제 상황 관제 이력인데요. 상황 관제 이력에서 상황 관제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채팅 내용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 관제 이력이랑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장 활동 누르시게 되면 바로 재난이 선택되어서 일부 참여 되십니다. 보니까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도가 있으면은 눈에 좀 신신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도를 끄겠다, 끄겠다. 그 부분은 이 주제도 설정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게 전신주네요. 전신주를 해제하시면 전신주가 사라집니다. 주제도는 간단합니다. 이 형태대로 화면에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출동대와 신고자의 위치정보 조회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단말기에서 신고자 위치를 한번 조회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김동천 반장님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실내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GPS 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PS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전송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미치기가 보이시는데요. 정미치기를 하게 되면 GPS 기준으로 정미치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문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문자 보내기 누르시면 신고자에게 문자가 전송이 되실 거고요. 신고자가 이 URL 선택해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고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를 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상판에서 넘어다 보니까 네, 여기서 해서 이제 신고자 위치를 네, 지금 보면 대원 위치가 이게 표시가 되고요. 단말기 쪽에는 신고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지금 반장님이 눌러주신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GPS 치기가 안 된다면 문자를 보내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알뜰폰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신고자 핸드폰이 통신이 안 되거나
그리고 GPS를 아예 못 잡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됐었죠. 제가 알기로 뭐 산에 꼴짝이 깊숙이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신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위치 정보를 취하게 되면은 한 번씩 통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치 정보를 취득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위치치기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해야지, 그러니까 ABS 같은 경우에도 성공을 해야지 요금이 나가는 것이지 실패하면 요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계속 눌러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29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F를 누르시게 되면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바로 신고자에게 문자가 나갑니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드릴 내용은 차량 관제 시스템 기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화면 보시면 지금 AV 모드 한번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AV 모드 누르면 AV 모드를 바뀌었고 조금 지나면 바로 수동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상태에서 구급 일지를 누르면 구급 일지를 바꾸시고요. 화면 영역을 아무 때나 터치를 하시면 화면이 닫히고 바로 기본 탐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동태에 동일하게 출동 보고, 차량 정체, 차량 정체는 여러 번 누르시면 되고 현장 도착이나 출동과 불가 같은 경우는 입력 취소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제랑 바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안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VL이 떠있는 상태에서 제가 P19 통해서 작전도를 만들고 작전도 차량 배치 위치를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 관리에 들어가시고요. 네, 작전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진해 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작전도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작전도로 여러 명이 있어서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치, 지금 차량이 두 대가 들립니다. 배치를 누르시고요. 배치를 하시게 되면 차량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차량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배치를 하고 작전도에도 자연 그리기 있습니다. 정돈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된 단톡이라면 쉽게 배치를 적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역도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장함과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작전도 차량 배치가 발생했다는 게 창이 뜨고요. 단말기에서 확인하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배치했는 차량 위치로 바로 중 탐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 위치뿐만 아니라 차량 배치 위치로도 차량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전도를 입력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도 작전도가 줘야 되실 겁니다. 단말기에서 재난 정보 선택을 하고 네, 작전 관리 들어가면 제가 입력했는 정보가 표시가 될 겁니다. 혹시 다른 분도 지금 여기 차량 배치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차량 배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말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PC에 저장있는 화면이 작전도가 바로 단말기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대원모님들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작전도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 활동에 들어가서 뭐가 정보를 드리고 네, 소방안전정보를 드리시면 제가 측면에서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으로 검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옆에 국토부 인원정보 특별조사 이렇게 한글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특별조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데이터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해시 종합복지관에서 측면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기본 개요에 화재안전 관리자 건물 관계자 전화번호가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건물에 사람이 없으면 관계자 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보 보시고 관계자분들이랑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전화번호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분야, 건축 분야, 소방 분야가 있는데 소방 분야에 보시면 주변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소방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실 때 이 소방 분야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스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현장에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국토부뿐만 아니라 소방에서 관리하시는 소방 도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도면이 나오시게 되고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확대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 활동하시면서 바쁘시면 이런 도면 정보를 찾아들어서 보시기가 힘드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도 이런 고화질의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면입니다. 이런 도면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상황실에서 보내주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PC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관련 사진, 건물의 정면 사진 이런 것들도 관리되는 사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정보에도 지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지도 통해서 주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뜨는 거는 이제 재난
지점에 대한 주소 건물이고 이 건물 말고도 뭐 다른 건물을 검색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주소나 건물 명칭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 검색하면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를 지하 4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역재단 만드는 기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재난정보 보는 정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동원령이 많기 때문에 방역 등록 기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왼쪽에 상원본부 전환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만들었다 바로 삭제할 거기 때문에 이미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국의 지금 모든 재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재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검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천과 부산, 대전, 직결지를 교육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청사무실에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전환이 만들어졌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하고 무슨 채널을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방역재단이 만들어지고 방역재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차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창원, 인천 아까 제가 선택했는 본부의 출동 차량 정보가 다 뜨고요. 여기서 위치 이동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차량의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전환이기 때문에 실제 전환 기준으로 나오고 이 차량 정보에 대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단에는 전체 차량에 대한 카운트가 다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도 누르시게 되면 30명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인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에서 근무조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실제 단말기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지금 단말기 쪽 보시면 저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화 링크 보시죠. 전화 걸지는 않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이동되고 통화 누르면 바로 그 차량과 바로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바로 브리핑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버튼은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표시가 되고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보고서 없습니다.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등록 그리고 기본적인 재난 정보와 개요는 표시가 되는 요거 제목 그리고 진행 사항은 관제 진행 사항과 진행 사항 입력 진행 사항 추가로 되고 관제 진행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입력하지 않고 그냥 저장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1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브리핑 보기를 하셔야 되고 현장 활동에서 네, 브리핑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보고서 브리핑 내용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화이트보드판에 적는 것 자체가 그거랑 동일한 형태로 저희가 실제 지휘팀이랑 다 확인을 하고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재난 브리핑은 왼쪽에 재난 현황, 오른쪽에 주요 조치사항, 조치사항이 관제 이력이나 이런 걸 넣더라고요. 그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브리핑, 작전 브리핑은 왼쪽에 재난 현황이랑 조치사항을 선택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작전도나 출동 차량 위치 기준으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역장애이기 때문에 지도를 축소하면 전국에 있는 차량들 표시가 됩니다. 이걸 보시고 작전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교육드린 내용 중에 한번 보고 싶은 기능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C에서는 주제도에 소방 용수 체크 박스가 안 나타나요. 재난 선택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